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재산 일반.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식재산의 어떤 보호와 실천에 대한 내용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식재산의 어떤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어떤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예방하는 그런 활동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러한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의 조성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기업의 자산 중 무형자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고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식재산의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우리 앞선 시간에 배웠죠. 예, 그러다 보니 이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은 계속 당연히 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유 살펴볼게요. 첫째,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산업과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재산권자를 침해 행위로부터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 어떤 후속의 지식재산권의 개발과 창조가 어떤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보게 되면요, 27위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출원 순위는 4위입니다. 아주 높은 순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쉽게도 보호 순위는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식재산권이 이제 침해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뭐 해야 된다면은 경고장을 발송을 해야 됩니다. 혹은 특허 심판이라든지 민형사상의 제도 활용하든지 아니면 행정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지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특허 심판 받거나 민형사상의 제도를 활용하거나 행정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 살펴볼게요. 경고장의 발송이 어떤 의미냐? 자, 경고라는 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 재산권을 무단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지식 재산권이 있어. 근데 네가 뭐 하고 있다? 예, 지금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가지고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통해서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소송을 피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예, 특허 심판은요, 권리에 대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의 특허 심판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를 받는 건데요. 특허권자와 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이 실시자가 실시 발명이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예, 청구 범위죠. 청구 범위.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민형사적 구제 방법입니다. 지식권자는 지식재산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에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상포의 경우 침해 소송은 상표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적 방법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간이 중재 조정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고요. 저작권의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어떤 대응 방법을 살펴봤는데
가장 원만하고 쉽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은 경고장을 보내가지고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법적인 부분, 뭐 행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경고장 다음으로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방법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그 다음에 비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소관부처가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침해 주장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침해를 했을 경우라는 거죠. 뭐 물론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일단 어떻게 해가지고 침해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나한테 경고장을 날리겠죠. 그래서 경고장 분석을 통해서 침해 가능성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침해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한다? 실시 중지해됩니다. 실시 중지해됩니다. 그럼 실시 중지하고 난 다음에 난 그럼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실시 중지하고 난 다음에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품의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디자인을 변경한다든지 상표를 변경한다든지 혹은 그 대상자에게 가서 실시 허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권리 이전을 받는 방법을 모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법적인 방법으로 가서 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혹은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식재산 보호 및 실천을 위한 수칙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식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허정보 검색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수출 기업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수출 지역에서 즉 다른 나라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지주의 아시죠? 속지주의에 따라서 그곳에서 만약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특허권을 획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즉 권리자라는 뭐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협상을 통해서 실시권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권리 양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품에 적용된 특허 기술을 피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 그리고 상표권은 사업 실시 이전에 반드시 등록을 받아가지고 분쟁을 방지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저작권자가 있는 제작물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하거나 공공 저작물을 활용할 것. 공공 저작물의 구체적인 예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작권자가 사용 허락한 용도를 확인하고 즉 CC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근데 이 CC에서는 허락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정품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위조품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특허청에 위조 상품 제보 센터에다가 제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 불법 복제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센터에 제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